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내일 새벽에 나올 FOMC 정책 금리 결정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FOMC가 내일 이제 새벽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결정을 발표를 하는데요. 미국 금리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언론들이나 작가들이 이야기했지만 네. 0.25%포인트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네. 핵심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게 금리 인상의 끝이냐 중단이냐 그리고 혹은 동결이냐 네. 이 시점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떤 뉘앙스로 의장이 말할 거냐가 훨씬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는 FOMC 금리는 올랐지만 실질적 금리는 이미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히려 이번 금리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금리를 얼만큼 내릴 거냐가 훨씬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빠르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한 4.5%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할 때는 이 시장에서는 훨씬 더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됐으니까요. 네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지금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이 시중금리 말씀이 아니라 정책금리 자체가 4.5% 그렇죠. 조정되는 거죠. 이미 5.25%는 정점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내일 0.6%까지 올리지 않는다면 현재 미국의 그 지방은행의 이 파산 우려가 훨씬 심각하게 보는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FOMC가 그 시그널을 잠재우기 위해서 0.5%는 갈 거다. 가는데 대신 하반기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내릴 거냐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 같고 그 가이던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그 가이던스의 그런 부분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징조는 보이고 있지만 그렇죠.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를 지금 눌러야 하는 것 또한 관건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중국의 CPI 지수도 이미 떨어졌죠. 그리고 미국의 현재 그 CPI 지수는 근원 물가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FOMC가 봤을 때도 전체적인 그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됐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지수가 심상치 않아서 그에 대한 금리 압박이 사실은 상당히 미국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일 어떤 가이던스를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이던스가 하반기에 좀 떨어질 거라는 뉘앙스를 비춘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은행들, 중견, 중소은행들의 파산에 지금 상당히 우려감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보시는지 이제 불씨가 꺼진 게 아니라 지금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JP모건 CEO는 해결됐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미국의 많은 그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뇌관이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에요. 미국이 자초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악성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지방은행이 다 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2조 5천억 달러예요. 근데 2조 3,250조죠, 우리 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금리는 이미 올란 상태였고 이 금리를 메꿀 만한 임대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올 것 같고요. 특히 2019년 이후에 미국의 상위 25개 시장의 공시율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지방은행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것 때문이라도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FOMC가 금리를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시선을 좀 국내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이브 실적 발표했는데요. 엔터주 전반에 대한 영향도 여쭤봅니다.
실적이 좋았죠. 네. 1분기 이후에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4,100억에 영업이익 525억이니까 매출은 44% 올랐고 영업이익도 41% 올랐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하이브가 처음으로 2조 정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멀티레이블이었습니다. 그 하이브의 박지원 CEO가 지금 뭐 하이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진스라든지 뭐 세븐틴이라든지 네. 사실은 그 빅히트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통하고 있다. 이게 제 시그널이고, SM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구성이 되면서 멀티레이블 전략을 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엔터 사업들이 이 멀티레이블 전략을 가져가면 수익성 면이나 지속성 면에서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이 분명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5월에 첫 거래일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좋았는데요. 자, 5월 전체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5월은 세린메이라고 주로 네. 이야기를 하죠. 지금 상황은 사실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상수지 적자고요. 달러값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안 좋습니다. 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그 2차 전지에 몰렸던 세력들이 지금 계속 옮겨 다니면서 공매도 같은 불안감도 있고, 최근의 업종들을 보면 그 불개미 이 군단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업종에 계속 몰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5월에는 그런 상 중에 하나가 저는 엔터주 아까 하이브 같은 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터주가 좀 줄줄이 아마 실적을 발표할 것 같은데 전망치가 다 좋습니다. 네. 10% 이상 정도 전망치가 좋아서 한동안은 5월은 그나마 대안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엔터주 쪽에 약간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엔터주 외에는 또 어떤 업계 쪽 섹터를 저희가 보면 좀 좋을까요? 한동안 잠잠했던 바이오주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주 한 1년 반 이상 정도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스텝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전체 산업 구조 자체가 조금씩 바뀌면서 팬데믹 때 잠깐 히트쳤던 바이오 기업들은 그냥 히트친 것에 불과하고 체질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런 기업들을 보는 바이오 섹터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다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국내 시장은 굉장히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개인 투자, 기관 투자에 흔들리는 시장이 아니라 최근은 뭐 개인들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명쾌하고 또 입체적인 이슈 분석해 주신 박주근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